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우리가 세금만큼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고 모르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또 당할 수 있는 게 또 세금인 거죠. 집은 우리가 흔히 비과세로 전략을 짜는 게 가장 혜택이 좋은 재테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과세가 보통은 앞에 A주택이 있고 뒤에 B주택을 샀다라고 하면 A주택 앞에 집을 뒤에 집 산 날로부터 서로 1년 차이 나게 산 상태에서 3년 안에 처분할 때 A주택에 이제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요.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올린 영상에는 요 A주택을 3년이 지나도 뭐 길게는 뭐 8년, 9년, 10년 동안도 두 개를 같이 들고 있어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관리 처분이 난 지역에 조합은 입주권을 매수하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1주택, 종전주택이 아주 똘똘한 고가일수록 여유자금으로 그런 승계조합원으로 입주권을 사두면 유리한 그런 부분을 짚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와 반대로 우리가 지금 뭐 똘똘한 집 한 채 있으면 뭐 그것만 해도 뭐 만족하고 행복한 일이지만 이제 예를 들어 갓 결혼을 하면서 돈을 딸딸딸 정말 다 이제 끌고 모아서 예를 들면 한 2, 3억 정도의 돈을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그냥 남들이 흔히 말하듯이 그냥 어중간한 그런 그거에 대출을 잔뜩 풀로 안고 구축 아파트에 실거주를 하러 들어가는 것보다 이자 내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똘똘한 재개발 지역에 뭐 아직 그냥 조합 설립 정도 됐고 시공사 선정 정도 됐는데 아직 사업 시행 인가도 나지 않은 그런 정도의 초기 지역에 조금 깔끔하게 생긴 그렇지만 가격은 비싸지 않은 그런 빌라 정도를 매수를 해서 신혼 살림을 만약에 시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현명한 그런 젊은 부부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그리고 앞으로는 관리 처분도 날 거고 아파트도 지을 거고 완공이 되면 새로 이제 다시 이사도 들어와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대체주택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먼저 샀던 재개발 지역의 그 빌라 말고 그 뒤에 산 빌라 부술 동안에 나와서 거주를 해주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그 대체주택이 똘똘한 그냥 구축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를 사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재개발이 부수고 다시 짓고 새로 완공이 됐을 때 그리로 다시 새로 이사를 들어가면서 뒤에 사서 1년 이상 잠깐 살았던 그 대체주택을 뒤에 샀지만 비과세로 팔고 갈 수 있는 마법 같은 이거 세법이 바로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5항에 정의되어 있는 대체주택에 대한 혜택입니다.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요 혜택을 제가 어저께, 아랫게 며칠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이제 그 부산시청 공무원, 세정 담당자 일부분 공무원분들과 동부산요 지사의 한국부동산원 직원분들을 모시고 워크숍에 제가 외부 강사로 초청이 되어서 갔었습니다. 전문가분들을 앉혀놓고 하다 보니 나름 정말로 신경이 쓰여서 이것저것 좀 준비도 하고 가서 강의를 해드리고 왔는데 그 내용의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한 장을 제가 오늘 열어서 아까 요 세금 혜택을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초롱소장 정말 출세했습니다. 그 전문가분들을 앉혀놓고 강의를 하고 있지를 않나. 제가 우리가 적는 꿈은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책도 한 권 냈으면 좋겠다. 다음에 향후 한 석사학위 정도를 마무리하면 어디 외부 강의할 때 있으면 그냥 부끄럽지 않게 나가서 강의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막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왔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 강의들 떠문떠문 초청받는 건 다 거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부동산원에는 제가 또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었어요. 워낙 자문위원도 돼 있고 이래저래 또 좀 거절할 수 없는 하여튼 그런 분들이 또 계셔서 그래 갔었는데 너무너무 좀 흐뭇했습니다. 강의 들으신 분 어떻게 들으셨는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인사치레 말씀인가는 몰라도 다 도움됐다 그래 주시고
또 다 초롱초롱하게 집중해가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참 감사했고 출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제출했던 자료 중에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요 영상이 여기에 보면 아까 큰 틀로 딱 정리를 하면요. 아까 우리가 신혼부부가 재개발되는 지역에 빌라를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재개발이 되는 그 집은 언제까지 딱 사야 되느냐 하면요.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 이때까지는 매수를 하셔야 돼요. 재개발되는 주택은. 그리고 요 재개발이 부수고 다시 직구할 동안 다시 나와서 살기 위해서 사는 그 두 번째 뒤에 사는 집, 그걸 대체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또 프리미엄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조합 설립되고 한 시공사 선정 정도 된 그런 진도에 저렴한 그런 건매물들이 있으면 실거주하러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매수만 해두셔도 돼요. 전세를 주셔도 되고. 그렇게 매수한 그 집이 어느 날 사업 시행 인가가 났다. 새로 사는 집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난 걸 확인하고 그 이후에 잔금을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뒤에 산 요 집이 밑에 요 적어놓은 요 조문대로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5항이 대체주택에 대한 조항이라 했죠. 요것만 지켜서 처분을 하면 새 아파트 재개발이 완공되어서 들어갈 때 뒤에 샀던 집이지만 이거를 매도하고 들어가도 비과세 해주는 게 대체주택이에요. 이걸 아시는 분은 너무너무 절세 포인트로 활용을 할 수 있지만 모른다. 대체주택이 도대체 뭐예요? 이러면 그림의 떡인 거예요. 아는 만큼 가질 수 있고요. 특히 세금은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는 게 세금인 것 같거든요. 그럼 156조의 2, 5항이 뭔지만 챙겨보면 되겠죠. 요거는 뒤에 산 새로 그 재개발하는 집이 부수고 지을 동안에 뒤에 산 그 집에 1년 이상은 들어가서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요 1년 이상 거주하라 요 말에는 계속하여 거주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완공되기 전까지 6개월 살다가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들어가서 살고 하든 어쩌든 다 합해서 합의 1년 이상은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집은 보유를 뭐 2년 이상 해야 되고 뭐 비과세 요건 갖추기 위해서 뭐 2년 보유, 2년 거주 이런 거 안 챙기셔도 됩니다. 재개발 집하고 1년 차이 나게 사야 된다 이런 것도 안 지키셔도 돼요. 그거 다 필요 없고 어쨌거나 합해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은 충족. 그리고 이제 새로 지은 그 재개발이 완공이 되잖아요. 그 완공된 아파트로는 전 세대원이 이사를 다 하셔야 됩니다. 다 이사해야 되고, 근데 이제 자녀가 뭐 학교 때문에 뭐 서울로 가야 된다든지, 뭐 직장 때문에 뭐 가족 중에 일부가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났다든지 그런 부득이 사유에 해당되는 또 조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전 세대원이 입주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주한 그 아파트에는 3년 안에 아까 입주해야 되죠. 입주하고 나서는 1년 이상은 여기는 계속하여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입주는 언제까지예요? 3년 안에 입주하면 되니까 1년, 2년 6개월 지나가지고 입주를 하셔도 되겠죠. 3년 안에 입주했으니까. 요때 입주해서 요때부터 계속하여 1년을 거주만 하면 됩니다. 그럼 2년 6개월 만에 입주했다 하면 6개월 지나니까 이미 3년은 지났네요. 3년 지나도 뒤에 그 6개월을 계속하여 1년 거주에 연속해서 채우기만 하면 3년 전에 입주해서 계속하여 1년 거주하는 걸로 충족하는 걸로 봐주죠. 요것만 충족하고 그 다음에 그 대체주택은 3년 안에 아까 새 아파트로 들어갔잖아요. 대체주택으로 쓰던 뒤에 샀던 그 집은 완공 3년 안까지 처분은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앞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영상과 정반대로 뒤에 있던 집을 샀는데 이거는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관리처분 나고 나서 사셔도 돼요. 지금 대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이 대체주택은 관리처분 난 이후에 사도 되지만 대연 3구역을 관리처분 전에 사가지고 가지고 계셨던 분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 재개발을 해당되는 재개발을 살려고 하면 어떤 구역이 해당이 되느냐 하면요. 관리처분 나지 않은 그 지역이니까 어디가 있겠습니까? 복산 1구역도 있겠고요. 부민 2구역도 있겠고요.
우동 3구역, 뭐, 다 많습니다. 아직 사업시행 인가 안 난 곳들도 많이 있어요. 촉진 3구역, 촉진 3구역은 사실은 나고 이미 변경신청까지 돼 있는데, 요런 곳들에 그 재개발을 이제 사시잖아요. 재개발은 그 구역들 관리처분 증거를 사시고, 대체주택 살 거는 폭산 1구역이나 아직 우동 3구역이나 뭐 이런 데는 부민 2구역이나 부곡 2구역이나 이런 데는 아직 사업시행 인가는 안 났습니다. 건축 심의는 나 있는 곳이 있지만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떨어진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곳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셨다가 그 이후에 이제 잔금을 치면서 새로운 집을 하나를 사는 거죠. 그러면 완공된 그 재개발이 완공된 곳에 들어갈 때 비과세로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다. 굉장히 멋진 절세 포인트의 투자가 이런 혜택입니다. 그러면 대체주택은 소장님 뭐 집을 몇 개나 사도 다 됩니까? 안 돼요. 집을 몇 개를 살 수는 있지만 앞에 있는 거는 다 과세로 팔으셔야 되고 입주하기 전에 맨 마지막 있죠. 맨 마지막에 안 팔고 있는 그게 대체주택으로 혜택을 봅니다. 왜 사업기간이 길면 2년 있다가 팔고 또 다음 집 살 수 있고 아직 아파트는 완공 안 됐어요. 또 팔고 또 세 번째 집 살 수 있고 이렇잖아요. 재개발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럴 때는 세 개 다 대체주택으로 혜택 보느냐? 아니에요. 과세 내고 팔고 과세 내고 팔고 맨 마지막에 입주 전에 남겨놨던 그 집 하나는 대체주택으로 혜택을 보니까 똘똘한 집을 하나 혜택을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절세 전략입니다. 오늘은 알고 나면 아주 멋진 절세 전략이지만 모르면 그림의 떡인 재개발 지역에 허름한 빌라 싼 거 하나를 사고 그 이후에 똘똘한 대체주택을 사업시행 인가 후에 사고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전에 사고 이렇게 해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뒤에 샀지만 팔아도 세금 혜택을 보는 걸 한번 정리를 해봐 드렸습니다. 혜택 보실 분 많으시죠? 지금 뭐 당장 촉진 3구역이나 이런 데는 사업시행 인가도 떨어졌으니 이제 똘똘한 집 사시고 그리고 1년 이상 거주하고 다시 촉진 3으로 3년 안에 입주하시고 이러면 그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복산 1구역이나 부곡 2구역이나 이런데 재개발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은 사업시행 인가일 나기를 기다리셨다가 대체주택을 사시면 그 혜택을 또 보시겠죠. 재개발이면 다 되는가? 이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대연 3구역이나 지금 뭐 문현 3구역이나 관리처분 난 곳들이 꽤 있죠. 그런 구역 거를 샀다. 이거는 이번 영상에 대체주택 혜택이 되는 게 아니고 저번 영상에 올려드렸던 이미 다른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거는 긴 세월 동안을 두 개를 비과세를 가져가는 그 혜택을 보시는 거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재개발은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하나의 기준일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